이건 미개한 원시인이나 하는 짓입니다. 40도 폭염에 에어컨도 없이 버티라고요? 이건 살인 행위입니다. 30년 경력의 독일 에너지 공학 박사 한스. 그는 한국의 낡은 한옥을 비웃으며 정밀 온도계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그는 200년 된 대청마루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40년 공학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할머니의 한마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동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오후 3시 47분. 저는 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이름은 한스 밀러입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40년간 에너지 효율을 연구해온 사람이죠. 논문 200편, 정부 자문 15년, 유럽 건축학회 공로상 수상. 사람들은 저를 냉난방의 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도 저는 연구소에 있었어요. 뮌헨 외곽의 에어컨 완비된 실험실. 실내 온도 22도. 바깥이 40도를 넘겼지만 저는 쾌적한 공기 속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죠. 유럽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그 순간에도 오후 3시 45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잉그리드였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시계를 봤습니다. 회의까지 15분 남았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 거칠고 빠른 숨소리. 잉그리드?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둔탁하고 무거운. 잉그리드. 여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15분 거리의 집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를 3개나 무시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40도.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집안 공기가 끓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멈춰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실외기 과부하. 유럽 전역의 에어컨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전력망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거실 바닥에 잉그리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잉그리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은 반쯤 뜬 채 초점을 잃고 있었죠. 잉그리드, 정신 차려. 나야 한스야.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11분. 저는 잉그리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히고 부채질을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40년간 연구한 냉방 기술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열전도율, 복사열, 대류계수. 그 모든 공식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제 아내가 40도의 열기 속에서 쓰러져 있는데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열사병, 중증, 뇌 손상 가능성, 48시간이 고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 위에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간 저는 사람들에게 말해왔어요. 자연을 차단하면 쾌적해집니다. 외부 열기를 막고 인공적으로 냉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제 신념이었고 제 연구의 전부였죠. 그런데 에어컨이 멈추자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이었어요. 수백 편의 논문, 수십 개의 상, 수천 번의 강연. 그 모든 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내가 더 나은 기술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병원 복도에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비극이 저를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이끌게 될 줄. 500년 전 조상들의 지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그날 밤 병원 복도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저의 40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잉그리드는 살았습니다. 48시간의 고비를 넘기고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예전의 잉그리드가 아니었습니다. 햇빛만 봐도 움찔했고 거실 온도가 25도만 넘어가도 손이 떨렸어요. 창문을 열자고 하면 눈에 공포가 스쳤죠. 당신 기술로 나를 못 지켰잖아. 어느 날 밤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2달 뒤 연구소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위로를 건넸어요. 아내분 많이 나아지셨죠? 힘내세요, 한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 대회의실. EU 건축위원회 발표자 선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3개월 뒤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 건축 미래 포럼. 차세대 냉방 기술을 발표할 대표를 뽑는 자리였어요. 저는 15년간 이 발표를 맡아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클라우스 베버, 64세. 저와 30년간 같은 연구소에서 일해온 사람. 표면적으로는 동료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클라우스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발표자를 논의하겠습니다. 한스, 자네가 준비 중인 주제가 뭔가?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통 건축의 자연 냉방 원리입니다. 한국의 한옥을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실내 온도를 35도 낮추는 구조적 설계가. 잠깐. 클라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스, 자네 제정신인가? 클라우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보며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말인가? 거기 전통 기술로 유럽 폭염을 해결하겠다고.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클라우스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2500년 전 기술이라며? 우리가 뭐하러 100년간 연구했나? 그냥 아시아 가서 흙집 구조나 베끼면 됐겠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클라우스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스, 솔직히 말하지. 자네 아내 일로 충격받은 거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원시 기술에 매달리면 안 되지 않나? 자네 명성에 흠집 나기 전에 접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이 사람에게 당해왔습니다. 승진에서 밀리고 공로를 빼앗기고 뒤에서 깎아내리는 말을 들어왔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아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 상처를 건드린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클라우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3개월 뒤 브뤼셀에서 증명하지. 누구 기술이 맞는지. 클라우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아. 기대하고 있겠네. 원시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간 이 사람에게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제 상처를 회의실 전체 앞에서 조롱당한 겁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잉그리드의 문자였어요. 회의 어땠어? 저는 답장을 치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3개월. EU 발표까지 3개월.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증명해야 했어요. 클라우스 앞에서, 아내 앞에서, 그리고 무너진 제 자신 앞에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잉그리드가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2달이 지났는데도 악몽을 꿨습니다. 더위에 갇히는 꿈. 숨을 쉴 수 없는 꿈.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한국 전통 건축 냉방. 수십 개의 결과가 떴습니다. 한옥, 대청마루, 처마, 자연 통풍.
클릭할 때마다 낯선 단어들이 쏟아졌어요. 한 논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남 논산의 고택에서 1년간 진행된 실험. 대청마루의 대류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였어요. 앞마당과 뒷마당의 온도 차이가 바람길을 만든다. 에어컨 없이도 실내가 35도 서늘해진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고? 연력학 공식도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없이? 불가능했습니다. 제 40년 연구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죠. 새벽 3시 17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잉그리드가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의 맨발이었습니다. 또 잠을 못 잤네. 잉그리드가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이게 뭐야? 한국 전통 건축.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기술이래. 잉그리드가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옥 사진, 대청마루, 처마 아래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 40도가 넘는 여름인데 부채 하나만 들고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이 사람 더워 보이지 않네. 잉그리드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서재에 울렸어요. 잉그리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여전히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였죠. 열사병 후유증. 한스. 잉그리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한국. 가서 직접 봐. 이게 진짜인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당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아직 완전히 회복도 안 됐는데. 잉그리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스, 나는 이미 망가졌어. 햇빛만 봐도 무섭고 더운 날은 밖에 나가지도 못해. 그런데 당신은 달라. 당신은 아직 싸울 수 있잖아. 잉그리드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당신이 증명해. 클라우스 앞에서. 그리고 나한테도. 저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 눈에는 공포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공포 대신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당신이 날 못 지킨 거 나도 알아. 잉그리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못 일어나. 증명해봐. 당신 연구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에어컨 없이도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손을 꽉 쥐는 힘이 느껴졌어요. 차가웠지만 그 안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볼게. 다음 날 아침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민헨에서 인천까지 11시간.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까지.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클라우스의 비웃음. 아내의 차가운 손.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았던 그 밤. 3개월. 이후 발표까지 3개월. 이 여행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 500년 전 한국인들이 정말 답을 알고 있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열기가 덮쳤습니다. 34도. 독일보다 습했어요. 공기가 축축하게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셔츠가 5분 만에 젖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나라에서 에어컨 없이 산다고. KTX를 타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1시간 40분. 전주역에서 내리자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서연. 35세. 전주 한옥마을 해설사.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스 선생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짧게 악수만 했습니다. 솔직히 기대가 없었거든요. 클라우스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시적인 기술. 관광 상품일 뿐이라고. 빨리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 말투가 퉁명스러웠어요. 서연 씨는 잠깐 멈칫했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럼요, 바로 가시죠. 걸어서 15분이에요. 걸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옥마을로 가는 길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옥 처음이세요? 논문으로만 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논문이랑 실제랑 많이 달라요. 저희 할머니가 항상 그러세요. 한옥은 몸으로 느끼는 거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느끼는 건축? 비과학적인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옥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34도의 햇빛 아래 기와 지붕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좁은 골목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죠. 아이스크림을 먹고 사진을 찍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난다더니 다들 땀 흘리고 있네요. 서연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선생님, 한 가지만 해보실래요? 뭔데요? 저 큰 길에서 여기 골목으로 들어와 보세요. 천천히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따라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큰 길에 섰다가 처마 그늘 아래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멈췄습니다. 달랐습니다. 공기가 분명히 달랐어요. 햇빛 아래보다 서늘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한 온도 차이. 저는 다시 큰 길로 나갔습니다. 덥다. 다시 골목으로. 서늘하다. 3번을 반복했어요. 이게 뭐죠? 서연 씨가 처마를 가리켰습니다. 처마예요. 여름 햇빛은 각도가 높아서 처마가 막아줘요. 그리고 앞마당은 햇빛을 받아 뜨거워지고 뒷마당은 나무 그늘로 시원하죠. 그 온도 차이가 바람을 만들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에어컨 없이 바람이 생긴다고요? 서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알아낸 거예요. 자연을 막는 게 아니라 자연을 이용하는 거죠. 신기하시죠? 신기하다.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40년 연구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서연 씨가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오늘 묵으실 곳이에요. 우리 할머니 집. 200년 됐어요. 200년. 저는 낡은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나무가 검게 발해 있었어요. 200년 동안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났다는 집. 에어컨은 있겠죠? 서연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없어요. 필요 없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가지 사이로 햇빛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늘어서 있었고 맞은편에는 대청마루가 보였죠. 200년 된 집. 나무 기둥이 검게 발해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대청마루에서 내려오셨어요. 박순덕. 78세.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멀리서 왔다며 고생했다며 밥부터 먹으라고 하셨죠. 저는 짧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창문이 크고 천장이 낮았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어요.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 창틀과 한지 문 그리고 바닥의 장판뿐이었죠.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온도 앱을 켰어요. 외부 기온 34도.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기려고요. 에어컨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증거. 첫째 날 낮이 지옥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방 안 온도가 31도까지 올랐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었죠. 저는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열어도 덥고 닫아도 답답했습니다. 선풍기라도 달라고 할까? 아니, 그건 패배나 다름없었어요. 클라우스의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원시 기술. 그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면 안 됐어요. 버텨야 했습니다. 오후 5시. 땀이 멈추지 않았어요. 물을 3병이나 마셨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죠. 잉그리드가 쓰러지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40도. 에어컨 고장. 거실 바닥에 누워있던 아내의 모습.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34도야.
40도가 아니야. 버틸 수 있어.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창문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피부에 닿는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어요. 저는 일어나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앞마당은 아직 햇빛을 받아 뜨거웠지만 대청마루 뒤쪽의 뒷마당은 그늘져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뜨거운 공기와 서늘한 공기. 그 차이가 바람을 만든다. 서연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후 7시. 땀이 멈췄습니다. 서늘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에어컨 없이. 밤이 되자 진짜 변화가 왔습니다. 밤 10시. 방 안 온도가 28도까지 떨어졌어요. 창문을 열어두니 바람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시원하진 않았지만 덥지도 않았어요. 그냥 적당했습니다. 저는 이불 없이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석가래가 보였죠. 200년 된 나무. 수많은 여름밤을 버텨온 나무. 새벽 3시. 눈이 떠졌습니다. 추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팔을 감싸 쥐었어요. 소름이 돋아 있었습니다. 8월 한여름 새벽에 소름이라니. 휴대폰을 켜서 온도를 확인했어요. 실내 24도, 외부 22도, 에어컨 없이 34도였던 낮에 새벽에 24도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4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껴 들어왔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등에 땀이 없었어요. 8월의 아침인데, 에어컨 없이 잤는데,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리가 맑았어요. 독일에서 폭염이 왔을 때 아침마다 두통에 시달렸거든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연일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이 특별히 시원했던 거야.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디지털 온도계와 습도계, 적외선 온도 측정기까지. 과학자는 데이터로 말해야 했어요. 아침을 먹고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외부 기온 32도. 대청마루 바닥 온도 27도. 5도 차이.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오차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측정했죠. 오전 11시. 외부 33도. 대청마루 28도. 여전히 5도 차이. 정오. 외부 34도. 대청마루 29도. 숫자가 일관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처마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적외선 온도계를 들고 곳곳을 측정했어요. 햇빛이 닿는 마당 바닥은 42도였습니다. 하지만 처마 그늘 아래 땅은 31도. 11도 차이. 서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뭐 하세요? 저는 대답 대신 처마를 가리켰어요. 처마 길이가 몇이죠? 약 1m 20cm요. 왜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여름 태양고도 약 75도. 처마 길이 1.2m. 각도와 길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여름 햇빛은 처마가 맞고 겨울 햇빛은 낮은 각도로 들어와 방을 데운다. 논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마루 밑이 뚫려 있었어요.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구조. 앞마당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 뒷마당에 서늘한 공기가 빨려 들어온다. 자연 대류. 저는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대나무 숲이 그늘을 만들고 있었어요. 온도계를 들이댔습니다. 26도. 앞마당보다 8도 낮았어요. 이 온도 차이가 바람을 만든다. 에어컨에 팬 없이, 전기 없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대청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린 온도계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빙빙 돌았어요. 29도, 34도, 42도, 26도,
모든 수치가 하나의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계산했다고. 컴퓨터 없이, 연력학 공식 없이, 시뮬레이션 없이.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설립된 게 1949년이었어요. 75년 역사. 저는 거기서 40년을 연구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장비와 수백 명의 연구원. 최첨단 기술. 그런데 이 집은 200년 전에 지어졌어요. 이 기술은 500년 전에 완성됐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 씨가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해야겠네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40년 동안 저는 자연을 막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외부를 차단하고 인공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청마루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나무 잎이 사각거렸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자연을 막지 않았네요. 자연을 통과시켰어요. 바람길을 만들고 햇빛을 조절하고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이 숨을 쉬어야 사람도 숨을 쉰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한 문장이 제 4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대청마루로 부르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할머니가 쟁반을 들고 오셨어요. 수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과육에 물기가 맺혀 있었죠. 할머니가 제 앞에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고 시원했습니다. 즙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죠. 할머니가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두 다리를 마루 끝으로 늘어뜨리고 바람을 맞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사각거렸고 처마 끝 풍경이 딸랑거렸죠.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서연이한테 들었어. 멀리서 공부하러 왔다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옥의 냉방 원리를 연구하러요. 할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냉방.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 말 쓰더라. 에어컨, 냉방, 온도 조절. 우리 때는 그런 말 없었어. 할머니가 마당을 바라보셨어요. 그냥 여름이면 더운 거고 바람 불면 시원한 거지. 별거 없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이 200년 됐다고 들었어요. 정말 에어컨 없이 계속 사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지었어. 6대째 살고 있지. 6대. 저는 숫자를 곱씹었어요. 최소 150년에서 200년.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름에.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마치 이상한 질문을 들은 것처럼. 뭐가? 더위요. 에어컨 없이 34도를 어떻게?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집이 알아서 해주는데 뭘. 저는 멈칫했습니다. 집이. 알아서요? 할머니가 처마를 가리키셨어요. 저 처마가 햇빛 막아주고 마루 밑으로 바람 지나가고 뒷산에서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집이 다 해줘. 우리는 그냥 사는 거야. 할머니의 손이 마루 바닥을 쓸었어요. 200년 된 나무가 반질반질 달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 비결이 뭐냐고. 비결 같은 거 없어.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78년 세월이 담긴 눈이었어요. 집이 숨을 쉬어야 사람도 숨을 쉬는 거야. 집을 막아버리면 사람도 막혀. 그 순간 잉그리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에어컨이 멈춘 집. 창문은 닫혀 있었어요. 단열이 잘 된 독일식 주택. 외부를 완벽히 차단한 집. 그 안에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집이 숨을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숨을 쉬지 못한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40년간 연구한 모든 것. 자연을 차단해야 한다고 믿었던 모든 논문. 그게 틀렸다는 걸 78세 할머니의 한마디가 증명해버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대청마루 위에서 200년 된 나무 위에서 62세의 독일 과학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울어도 돼.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흔들렸어요. 처마 끝 풍경이 딸랑거렸습니다. 집이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뒤, 브뤼셀, EU 건축 미래 포럼. 유럽 전역에서 500명의 건축가와 연구자가 모였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손을 비볐어요. 떨렸습니다. 40년 연구 인생 중 가장 떨리는 발표였죠. 객석 앞줄에 클라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 똑같은 비웃음.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사진. 처마 아래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23년 7월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이 고장난 날이었습니다. 40도. 제가 40년간 연구한 냉방 기술은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죠. 저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클라우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갔습니다. 500년 전 기술이 정말 작동하는지 확인하러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측정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어요. 외부 34도, 실내 29도. 처마 그늘 31도, 햇빛 아래 42도. 앞마당과 뒷마당의 온도 차이. 대류 현상의 증거. 한옥은 자연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과시킵니다. 처마가 햇빛을 조절하고 마루 아래로 바람이 지나가고 온도 차이가 대류를 만듭니다. 전기 없이, 에어컨 없이.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기서 72시간을 보냈습니다. 에어컨 없이 34도의 한여름에 새벽에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서늘해서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대청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고 계신 모습. 78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숨을 쉬어야 사람도 숨을 쉰다고. 저는 40년간 집에 숨을 막아왔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옥의 단면도와 공기 흐름 분석 그래프. 500년 전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00년간 연구한 것을 그들은 나무와 흙으로 증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3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점점 늘어났어요. 500명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 저는 무대 위에서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클라우스였어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또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시 기술 운운하며 클라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스. 목소리가 달랐어요. 3개월 전에 조롱이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자네를 무시했어. 자네 연구를 깎아내렸고. 미안하네. 클라우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100년 연구해도 못 만들 거야. 500년 전 한국인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악수였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잉그리드. 화면에 아내의 얼굴이 떴어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죠. 5개월 전만 해도 창문을 열지 못했는데. 발표 어땠어? 저는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증명했어. 당신한테 약속했잖아. 에어컨 없이도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잉그리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알아. 봤어. 생중계로. 잉그리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스, 나 오늘 창문 열었어. 바람이 들어오더라. 무섭지 않았어. 저는 화면 속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집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한국의 지혜가 오늘 제 아내를 살렸습니다. 지금까지 40도의 폭염을 이긴 한옥의 비밀 어떠셨나요? 한스가 발견한 건 단순한 냉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전 조상들의 지혜. 자연을 막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숨쉬는 방법. 그 모든 것이 전주 한옥마을 200년 된 집에서 증명됐습니다. 78세 할머니의 한마디가 62세 과학자의 40년을 무너뜨렸죠. 집이 숨을 쉬어야 사람도 숨을 쉰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진 않으셨나요? 내 방식이 틀렸다고 구식이라고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듣고 지치진 않으셨나요? 한스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고. 화려한 기술보다 자연과 함께 사는 지혜가 더 오래 간다고요. 오늘 하루도 긴 시간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국 문화나 기술로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자랑스럽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